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시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 전략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종목 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날이니만큼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민주당의 의견, 그래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국내 증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피는 1%의 상승, 코스닥은 한 3%가량의 오름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5%는 올라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차근차근이라도 올라주면 좋겠어요. 좀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주를 누려봐도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금투세가 일단 혼자만 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금투세 관련해서 처음에 좀 오보가 나왔다가 금투세를 뭐 폐지하지 않겠다는 오보가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수정돼서 이제 폐지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시 보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중간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금투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금투세가 좀 폐지되는데 굉장히 좀 엄청난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던 이 금투세라는 문제가 일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일단은 하나 해결이 됐고 투심 자체는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 뭐 미국의 대선이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차근차근 하나둘씩 해소가 돼 나간다면은 충분히 우리 시장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리스크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확정되기까지 정책이니만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를 좀 계속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종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 가장 많이 검색하셨을까요? 테마 가운데 대왕거래 관련주가 4종목이나 있어요. 1위에 화성밸브, 2위에 한선엔지니어링, 그리고 넥스틸, 한국가스공사까지입니다. 첫 번째 시추 위치가 확정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요. 뭐 에코프로 BM 이야기는 오전 내내 나와요. 국내 증권사의 목표가는 하향되고 있는데 노무라향 투자 의견 상향을 더 기쁘게 받아가는 걸까요? 주가 강한 하루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견조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그 밖에는 중국 무비자 허용 소식에 엔터주 움직이면서 JYP 엔터 보이고요. 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이번 주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열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10시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한양행 검색 많이 됐습니다. 자, 일단 1위 종목부터 오늘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성밸브입니다. 자, 첫 번째 시추 위치가 좀 결정이 됐다라고 해요.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임 이어질 수 있을까요? 테마 가운데서는 사실 가장 재료가 확실한 테마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은 좀 일정을 보면서 가시면은 좋은 테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좀 밸브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좀 나온 얘기를 보니까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추선도 이번 달 중에 한국으로 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지금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중순에 대왕고래 유망 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차 이 탐사 시추 결과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결과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 라인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기업의 수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으로 테마성으로 수급 쏠림이 진행되는 어떤 섹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새롭게 어떤 좀 추격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어쨌든 스토리 라인이 확보가 돼 있고 일정 라인이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잠깐 멀어졌을 때 조용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수익화하는 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화성밸브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트레이드를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아니고 나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심심한 주가 흐름을 나타낼 때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건 결국 길게 갈 테마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을 꼭 체크하면서 대왕굴의 관련주들 저희가 편입을 하든 수익을 내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엔터주 오랜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의 움직임이 뭐 로제 관련해서 최근에 뜨겁긴 했는데 JYP 엔터가 오늘 유난히도 강합니다. 중국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게 비자 허용이 되면서 무비자 허용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소식인데 엔터주가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개별 종목들 별로도 아마 조금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네. 만한 내용이 좀 있는데 이번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대로 로제 그 아파트가 굉장한 흥행을 좀 하면서 맞아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센티 자체가 개선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비자 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 어떤 방문할 수 있는 편의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여행이라던가 항공 그리고 엔터 이쪽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한 모멘텀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8일에 끝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좀 모멘텀을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연속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더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JYP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터주들은 하반기가 좀 성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워낙에 콘서트라던가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를 성수기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주가 흐름이 보통 좋았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YP는 워낙에 사실 이 주가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 실적이 많이 악화됐었고 근데 일단은 하반기 이후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정상화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가장 악화돼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1선 저항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이번에 리포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가운데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 참고하고 있는 종목 5개예요. 1위로는요. 호텔신라입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투자 의견도 사실은 좀 하향이 됐어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호텔신라 주가는 51주 신저가입니다. 2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있는데요. 유럽, 중동발, 원전 발주 랠리의 최대 수혜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에코프로 BM 오늘 강한 거 계속 이야기 나오죠. 잠시 후에 투자 의견 들어보겠고요. LS 일렉트릭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내용 담깁니다. S&T 다이내믹은 IM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했어요. 국산 변속기가 한국에 이어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실적 개선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방산주 가운데서도 꽤 긍정적인 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예고해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4분기까지는 영 안 되겠다, 내년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무라는 또 투자 의견을 상향했어요. 뷰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살짝 말만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뷰 자체는 비슷하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투자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볼 거냐 이거에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 4분기까지 뭐 엄청난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발표가 좀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었고 여전히 좀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전기차 고객사들 재고 조정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파가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SK온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같이 올라오기는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그 실적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는 ESS 쪽에서의 매출액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인데 일단 매출액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QOQ로 전 분기 대비해서 68%나 ESS 쪽에서 성장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ESS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앞으로 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지금 뭐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Q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내년에 북미 신규 공장이 좀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그 EU 쪽에서 새롭게 보조금 지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업황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닥권에서의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20만 원 위로 올라섰을 때 좀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위로 있었던 LS 일렉트릭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변압기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길게 보는 종목으로서의 매력입니까? 아니면 사실 변압기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도 급등락을 반복하잖아요. 네, 일단 LS 일렉트릭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3대 지금 뭐 변압기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죠. 근데 일단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좀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증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 측면에서 LS 일렉트릭이 조금 늦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한정돼 있는 유동성 속에서 변압기 측면에서는 조금 선택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만 좀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증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부산 공장이랑 그리고 KOC 인수를 좀 하고 나서 내년 이제 한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갈 건데 그때 이후로 좀 매출의 어떤 확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뭐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일단은 그 이유는 계절성도 있었고요. 3분기가 워낙에 좀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4분기부터는 그 계절성 원인들은 좀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좀 부진함을 딛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근데 이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HD 일렉 쪽으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정각 지나가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고 있었던 종목과 리포트 종목을 토대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오늘도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주연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